저희가 이 학교에서도 상당 활동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어느도 학교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참 말을 잘 들어요. 예, 노란머리를 하거나 머리 염색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진짜 중학교 나쁜 언니들한테 표적 대상이 되는데 이들 이름이 줄 수 있고 이 노란머리 저 우리 오봉하자 감독이 따라가야 된다 이게 6사람이 모두 3일간의 여유를 주니까 전부 다 온색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니까 이렇게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내용이든지 말로서 소통과 대화를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그러면 교감쌤 색감 사주세요. 사탕이 문제가 아니라 색감만 바꿔봐라 이래 하니까 그 아이들 바꿔서 윤리부장님한테 다 검사를 맡았대요. 그리고 저 볼마루에 만나서 방금 전에 인사하는 아이들에게 안녕, 저도 안녕이라고 대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쁜 사람만 인사를 잘하더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가면서 저쪽에 먼데 있는 아이도 뛰어가고 인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너무 예쁜 모습이야. 칭찬해 줍니다. 심지어 2학년한테 제가 칭찬 받았습니다. 네. 교감쌤이 예쁘다고. 그래서 내가 인사, 그 덕이 어디에서 그런 칭찬의 말이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나가는 게 무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사를 너무 잘했겠네. 기분 좋다.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책에 칭찬은 노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걸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폭력 아이 뒤에 믿을 수 없는 부모님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것들을 보니까 가정에 그 원인이 좀 더 많았어요. 왜? 부모님이 혹시 막걸리를 하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시간적 아이가 혼자 있는 아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혼자 있는 시간을 기계하고 지나다 보니까 인간미를 상실하고 아이들도 기계화 되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갈 곳을 잊지 않았나. 그렇게 인성을 갖다가 감성으로 바꿔야 될 건데 기계로 바꾸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공감하시지 않나요? 컴퓨터가 들어서 우리 괜찮게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 하는 거 인정하시죠? 고개만 어떡한 마음이니까 박수를 치야지. 이렇게 공감을 해주셔야 다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부모로서 이런 연수에 자주 오시고 훌륭한 강사님 강의도 많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이 길었지만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새롭게나마 여러분한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 이 밥상머리 교육의 가장 주된 내용은 소통과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요. 여러분 아빠, 엄마,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침도 안 되고 점심도 안 되고 점심은 학교에서 밥이 주니까 저녁만이라도 그 가족끼리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 될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드시라고 그런 뜻에서 이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소비가 문화 속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인성입니다. 우리 여기서 맺혀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아니겠어요? 근데 행복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밥상머리 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인성을
가꾸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만드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입니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식구,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이 식구들이 왜 식구냐? 가족이니까요. 가족 시간은 가족 식사는 대화 이상이고 서로 감정을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통틀어서 그 내용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가족 식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키우고 가족 간의 사랑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이런 배려라는 건 어떤 것이냐?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나면 우리가 수저를 들지요.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그게 배려고 기다림입니다. 식시 오가니 제가 이제 이거까지는 여러분한테 다 할 것 없이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을 때 나무를 붙였다. 우리 실제 경험해 본 일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음식하는 날은 그날 음식 맛이 없습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콩나물 하나를 더 묻힐 때는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그날 맛이 납니다. 그거는 마음으로 음식을 했기 때문이고 정성으로 음식을 했기 때문이고 사랑으로 음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족 간에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는 식사 시간을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밥상머리 교육은 아이들을 똑똑해지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3세 어린이가 책을 통해 배우는 단어는 140개고 가족 식사를 통해서 배우는 단어는 1000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휘가 풍부한 것은 가족 간의 대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수 A, B 학점을 받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 가족 간의 식사를 많이 한 아이들이 주로 함께한 시간이 많은 아이가 점수가 높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식사를 자주 않는 청소년 중에 비행 청소년의 프로테이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가족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일수록 내가 바라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고 가족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아이일수록 비행에 가까우는 그런 쪽으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만으로 폭행, 학교폭력, 비행 아이들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모에게 절반이 반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쁜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을 때 이렇게 우울증이니 이런 나쁜 길로 빠져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 이런 약물 이런 것도 아마 그 가족 간의 대화 부재로서 일어난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가족 식사는 참 예절 수업입니다. 야, 밥 먹을 때 남을 배려해서 이거 드세요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소리 내지 말고 먹자. 그리고 또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 오늘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옛날에는 옛날 교육 중에 하나 그거는 이제 조금 바꿔야 되거든. 야, 밥 먹을 때 소리 말하지 말고 밥만 먹으라 이거를 우리는 조금 현대화로 바꿉니다. 왜? 밥 먹을 때 그 시간이야말로 천천히 밥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 혹시 고민이 되는 이야기 또 서로 의논할 이야기 엄마 내일 내 생일인데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너 좋아하는 친구들 모아요. 내 떡볶이라도 해줄게. 이런 기회를 그 밥상머리 교육으로서 여러분이 마련해 주시면 아이에게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바쁜데 네 생일 줄 시간이 되노? 왜 저쪽에 롯데리아 주문해놨으니까 가서 먹으라. 이거는 롯데리아만 좋은 일 하지 어머니한테 점수 그게 없습니다. 제가
애 둘이를 키워봤는데 지금은 다 컸죠. 컸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제가 큰 거 안 합니다. 만두, 떡볶이, 음료수 이래가지고 올 만큼 오락하면 35명까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오면 신발이 비잡든지 말았든지 그 내용의 음식물만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해가지고 뭐 촛불도 한번 켜주고 내 아이 기도 한번 살려주고 내 아이 주변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한번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가 아이고 너가 진짜 좋은 친구다. 이 우정 끝까지 맺지 마라. 엄마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주변 친구의 우정을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만든다는 거. 어머니들이 실제로 실천하셔야 돼요. 지금 편하죠? 점심도 학교에서 다 미주제, 영양식 다 해주제. 너무 밥을 뭐 집에 쌀이 없는 거 두 번씩 먹는 아이도 내가 봤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형편이 곤란한 집도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먹고 싶을 때 먹고 공부하고 싶을 때 하고 웃고 싶을 때 웃는 그런 여건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고 더 먹고 싶은데 저는 두 그릇 주려고요. 절제하도록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눠 먹고 옛날에는 떡하면 옆집 갈라줬죠.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니 떡 내 먹고 내 떡 내 먹고 싸우고 오면 니는 와 두드리 펴는 니도 때리 패지 켜갖고만 자기 울분을 한테 터뜨리는 부모가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 탓이다. 내 자식이 뭔가 원인 제공을 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준다면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네 탓이다가 많았는데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자면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아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데 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네가 뒤숭아해서 그렇지. 네가 그렇게 했지.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 배워준다. 엄마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줬으면 참 내가 미안하다. 반성할게. 앞으로 잘할게. 이러는데 아들이 원망하다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밥상머리는 식사예절과 전제, 배려가 담겨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케네디가는 약속 시간을 준수했답니다. 시간이 되면 밥도 안 준답니다. 그만큼 약속을 중시하는 시간이고 이제 이렇게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함으로 해서 이거 좀 드세요. 이거 좀 드세요. 우리 할머니는 감자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면 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 더 세분이 났을 때는 할머니 감자 이거 할머니 좋아하시니까 여기 드세요. 앞에 당겨 놔줄 수 있는 배려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남을 위한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성 발달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족 간에 이런 식사를 하다 보면 고루고루 먹게 되는 그 버릇도 여기 습관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가 최종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한 아이는 참을 줄도 알아요. 베풀 줄도 알아요. 양보할 줄도 아는 아이가 됩니다. 왜? 가족 하육께 내만 욕심 부리다가는 막 엄마 이거 소고기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니만 다 먹으면 참 나는 좋겠지만은 니만 살찌면 나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발라 먹자 하면 그 아이가 뭐라고 할게요. 내가 먹기가 오빠가 먹기 하지 하면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야 되는 게라. 그게 아니고 네 먹는 거는 말지 않겠다. 그러면 나 먼저 살찌가 뚜껑하면 이거 제 고민을 하겠노. 발라 먹자 하면 알겠어. 우리가 대화가 아이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아이가 절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을 갖고 이긴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난 중국이가 학교에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원수로 갚으려고 해서 그게 기분 나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사랑까지는 안 해도 보살피는 줍시다. 그리고 이제 일본 아이들은 이런 가족까지 하지 않으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돼. 피자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밖에서 자꾸 이렇게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으면 그게 체중을 붓게 한다는 그런 원인 제공도 됩니다.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려면 서로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위해주는 거예요. 오빠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니 혼자 있어도 외롭겠지? 오빠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니? 니 혼자 있어봐야 여동생이 없는 아이가 저게 얼마나 많은데 니 여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노? 이렇게 상대를 격려하는 대화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님과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어찌나 밥을 빨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드는 게 형제간이 6남매였는데 빨리 안 먹으면 자기 몫이 없어가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돼가 빨리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우리는 안 빼들어 먹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 빨리 공통으로 냄비에 담아준 거는 빨리 퍼먹고 자기 보고 마지막에 먹는다는 걸 그 친구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몫이 있는 거는 아껴두고 공통 거는 빨리 먹어 쳐야 지 몫이 생기진다는 거. 그래도 그때는 성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 같이 한 그릇에 숟가락을 여서 같이 먹었으니까. 지금 아이들은 아이들로 하고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 행복 습도나 삶의 만족도나 부모와의 일주일 상사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시간이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너무 없기 때문에 밥상머리에서 저녁 식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가족 간의 회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인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제가 바빠가지고 밥상머리 교육 실천 지침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야 공부했다고 느낌이 올 것 같아서 1. 일주일에 1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2.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3.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4. TV는 보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5.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6. 하루 일과를 적어 나간다. 7.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게 열린 질문을 던진다. 8.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9.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10. 행복하고 좋은 가족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그 선장이 이렇게 운영하는 가족의 선장이 어머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전화하는데 무시 많이 왔노? 고마워, 니 알아서 물어. 이거 이제 오늘부터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제가 마치고요. 업무 연락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 방학이 다가오니까 아이들 어학연수 많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어학연수 떠나는데 작년까지는 어학연수가 뭐 2달이든 1달이든 간에 체험연수 일주일을 주고 이렇게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 이번 6월 30일자로 학교 교칙도 다 개정됐고요. 6월 13일, 6월 27일자로 또 공문이 개정돼서 교육청이나 도의 의문사항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정리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전달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체험활동이라는 것은 일주일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고 학교 복귀해야 돼요. 그런데 어학연수를 가거나 뭐 1달이나 2달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일주일 후에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계속가가 있어야 되는 입장일 때는 이럴 경우에는 결석이 내려졌어요. 그 결석을 감안하셔도 되는 게 1년 중에 3분의 2가 출석이면 다음 학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그 체험활동을 혹시 안 봐주느냐고 우리 학교 아이인데 우리가 왜 학교에서 사정 안 봐주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일주일 깎아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법이 그렇게 개정돼 있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하도 학교 폭력을 인해서 학교 교칙을 따지고 법령을 따지는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규칙대로 정해진 법령대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한 달 연수를 가시게 되면 방학 동안은 결석이 아닙니다. 방학이 아닌 날은 일주일 이상이 되면 결석이 되고 또 그걸 체험학습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아이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비행기 가가 출국하는 그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게 체험학습으로 해줄 수 없는 입장,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걸 이 기회에 대해서 오해 없이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칙 교칙이 너무 강해져서 그렇게 공문이 6월 27일자까지 따끈따끈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 안내드리고요. 이래 만났는데 우리 좀 이제 생선 같은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살만 싹 말고 먹고 빼만 싹 버리는 그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또 꽃이 활짝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시들면 냉정한 그런 사람 말고, 그리고 또 건전지 약이 있을 때는 뿌리 오잖아요. 건전지가 꺼지고 나면 쓸모없는 건전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만남 말고, 더울 때, 슬플 때 우리에게 땀을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말고 학교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불러라 할 때 힘있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노래. 하나, 둘. 소리 작은 학년은 어느 학년 음반곡 봐야지. 시작. 우리 만남은 박수도 치면서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 길에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말할 수는 없지만 영원을 배우리. 같이 해도 됩니다.